안녕하세요. 사회복지개론 팀 과제 발표를 맡게 된 과부하조 정강욱. 강태민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군사회복지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군사회복지와 그 군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군사회복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 조의 구성원과 각각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강태민, 조호위, 그리고 조장인 정강욱까지 모두 3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조는 주로 협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했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정강욱 학생은 군사회복지의 기능이나 기관 등의 자료조사와 PPT 제작 그리고 발표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강태민 학생은 군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지원 자격 등의 자료조사와 발표를 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호희 학생은 군사회복지의 추진과제와 군사회복지사의 근무 조건 등의 자료조사와 PPT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팀 과제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크게 4번의 토의를 진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한 후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해 PPT를 완성시키면서 과제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의 총기 난사, 그리고 자살, 마지막으로 부실식단 문제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 자살과 부실식단은 최근의 사건이지만 총기 난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비교적 예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군대와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병영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군대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는 군대와 관련된 복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군사의 복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군사의 복지사의 개념, 목적, 기능, 그리고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회복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회복지란 군의 고유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원조하고 나아가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것입니다. 군사회복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군사회복지가 단순히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군사의 복지는 군인만이 아니라 군인의 가족에게도 복지를 제공합니다. 즉, 군사의 복지는 군대라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의 복지가 왜 필요하고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보여준 3장의 사진처럼 병사들이 군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자 폭행, 자살, 탈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군사의 복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의 복지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군사의 복지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국방력 강화라는 군 조직의 본래 목적을 완수하도록 돕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토대로 군 구성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결과적으로 군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사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의 복지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군사의 복지는 크게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국가 주권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군사의 복지 정책이 잘 실천되면 사람들이 군대에서 군인을 잘 대우해 주네 라고 생각하면서 군대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적절한 처우를 통해 전문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복지는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군인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군사의 복지가 잘 이루어질 때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 강력한 주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의 복지 정책에는 크게 무엇이 있을까요?
군사회복지 정책에는 소득보장, 전직지원, 주거보장, 그리고 가족지원까지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보장 정책은 말 그대로 군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는 군인이 받는 군인연금과 군인의 월급을 인상해 주는 것을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직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직 지원 정책은 군인의 전역 후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전역 예정 간부에게 전직 지원 교육과 전직 지원금을 비롯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보장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보장 정책이란 군인에게 현대적이고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고 직업군인과 그 가족이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거보장 정책으로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군인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회복지 정책 분야에 가족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군사회복지에서는 가족 지원을 통해 직업군인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지원 정책에는 지역 생활 정보 제공과 영유아 보육 지원 그리고 학비 보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군사회복지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앞으로 정당한 보상, 취업 지원, 자기 개발, 그리고 복무 여건 개선의 측면에서 군사회복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군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군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군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첫째, 군인의 전투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또한 전투 이후의 회복을 돕습니다. 둘째, 군대라는 구조적 경계 내에서 군 구성원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심리사회적 손상을 극소화하는 군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자문합니다. 셋째, 가정폭력, 물질남용, 정신질환 또는 심각한 신체 질환자에 대한 부적응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넷째, 군대 내에서 사회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하는 관점과 개입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간부 및 상담병을 대상으로 상담 능력 향상 교육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군사회복지사라는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2017년 7월 기준 전국에 34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이 군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회복지사, 즉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대표적인 담당 업무라 하면 먼저 전문 상담관은 배치받은 부대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보호, 관심 장병에 대해 현장 위주의 상담과 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장병과 군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뿐만 아니라 전화와 같은 사이버 상담의 형태로도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간부 및 상담병의 상담 능력 향상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방 헬프콜입니다. 국방부에서 운영되며 전화번호는 1303으로 장병 자살 예방 및 고충 상담, 군범죄 또는 성폭력 신고 및 상담, 방위사업 비리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역 장병뿐만 아니라 현역 중인 자식의 부모님, 입대 예정자, 일반 민간인 등 누구나 전화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24시간 365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지원 자격 및 근무 조건입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등 학력이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10년 이상 군 경력자와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상담 경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자격 요건에서 요구되어지는 자격증입니다. 대부분 임상심리 전문가와 사회복지사와 같은 사회복지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근무 조건입니다.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우수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1일 평균 8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여는 약 월 300만 원으로 이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휴가는 연 15일 주어지며 근무지는 군대 관련 시설로 신병교육대, 일반 부대, 국방 헬프콜 등이 대표적인 근무지입니다. 마지막은 군사회복지사의 전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무병제는 징병제로 매년 많은 장병들이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화제가 됨에 따라 정부에서 군사회복지를 지지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사회복지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과 관련한 가족까지도 군사회복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군사회복지사의 전망은 상당히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